자, 두 번째 꼭지를 들어가도록 하죠. 네, 고객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일수록 고객을 강조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고객이 제일 중요하다. 고객 만족 우선주의, 고객 제일주의. 저렇게 절하고. 근데 과연 진짜 고객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기업들 한 20개사의 컨설팅을 지난 2년 동안 했습니다만 컨설팅하고도 첫 번째 주제로 꼽는 게 고객입니다. 고객이 누굽니까? 아까 시장이 누굽니까 물어봤지만 고객이 누굽니까? 어떤 제 책을 읽고 젊은 벤처 사장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법률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 회사를 론칭했는데 좀 자문을 받고 싶어서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납시다. 저하고 만났어요.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법률 서비스입니다. 변호사를 두지 못하고 이런 회사들한테 법률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솔루션을 만든 거죠. 크라우드 버전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객이 누굽니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이라는 고객이 뭡니까? 그래서 저를 한번 쳐다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는 표정으로. 젊은 친구입니다. 저하고 만나는 멘티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혹시 진 대표 추천받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진 대표가 두 사람을 등록시켰는데 여기 오신 그분들이 진 대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얘기하십시오. 제가 진 대표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은 솔루션을 다 만들었고 에이전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네 솔루션을 5 에이전시를 정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하도록 정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고객이 명확하지 않는데 에이전시를 어떻게 둘 수 있어요? 에이전시는 고객에 맞춰서 성립되는 건데 진 대표는 그게 틀렸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는데 어떤 중소기업인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럽니다. 대표님 그러면 우린 제약업입니다. 예? 제약업이요. 오케이. 근데 제약업 중에서 여기 제약업도 한 5군데 회사가 계신데 제약업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과연 모든 계약 내용을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파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중소기업이 진 대표는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리베이트 금액을 거기 쓸 수 있습니까? 감사 나오면 전부 다 드러나는 건데. 그렇군요. 자, 돌아가서 고객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 달 후에 만납시다. 한 달 후에 계속 만나고 있어요. 지금 만나고 있죠. 그 이제 한 달 만나고 그다음 2달, 3달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그럽니다. 대표님, 저희가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네요. 그래서 출판업에 2등하는 회사하고 조만간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디에 하고 2군데 회사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며. 아니요. 저희의 솔루션이 그쪽한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쪽 비즈니스에 2개의 레퍼런스를 만들고 지금은 7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객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2000년도 차트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처음 임원이 되었을 때 인터넷 사업본부를 맡았을 때 고객 행사에서 썼던 차트를 영어를 한글로 바꿨을 뿐입니다. 인터넷 정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2000년도에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지금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에 비하면. 그때 테헤란로가 어땠습니까? 불야성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30대시니까 2000년대 기억 못 하시겠죠.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2000년 5월 달에 제주도에서 고객 CEO, CX들 임원들 모셔놓고 했던 스피치 했던 차트입니다. 그때 참석자의 반 이상이 닷컴 CEO, 닷컴의 중역들이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기업들이 전부 다 없어질 거다. 95%에서 98%가.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가트너. 몇 월 달에요? 2000년 4월 달에. 이 차트를 얹어놓고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다음에 스피커가 골드뱅크의 김진호 사장이었거든요.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 우리는 10년 후에 IBM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95%에서 98%입니까? 아니요. 99.8%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뇌리 속에 지금 남아있는 닷컴 1세대의 대표적인 기업을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게 문제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그때 차트입니다. 뭐예요? 우린 프라핏
비즈니스 모델 소용없어. 필요 없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는 눈동자의 개수가 몇 개고 우리를 보는 페이지 뷰가 몇 개냐가 중요하지 고객이 중요하지 않아.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골드뱅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광고를 보면 돈 줍니다 그랬죠. 지금도 뭡니까? 유 선생이나 이런 애들이 먹고 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페이지 뷰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고객이 로얄해? 긴 얘기하지 마. 우리 사이트에 왔다가 저 사이트 가는 거 고객은 로얄하지 않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요새 직구 하지만 그때 또 직구 했죠. 무슨 밸류 체인이 필요 없어. 고객이 직접 우리한테 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뭐라 그랬어요? 브릭앤모르터 굴뚝 기업들은 다 갔어. 리테일의 굴뚝 기업들은 다 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세상을 떠들썩게 하겠던 4차 산업혁명. 저는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저는 이때 이미 고객들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얘기했던 차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2000년도에 인터넷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1995년서부터 2000년도에. 지금 뭡니까? 모바일이 묶어 들어가면서 네트워크의 스피드에 의해서 세상이 폭발되고 있는 거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2000년에 시작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저 차트 밑에 제가 쓴 건 지금 쓴 겁니다. 고객이 로얄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합니다. 눈동자 개수가 중요합니까? 페이지 뷰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그런 회사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죠. 광고를 갖다 붙이고 거기서부터 비즈니스를 언론하는 비즈니스, 또 거기서 태동되는 비즈니스 여러 가지가 있죠. 마찬가지죠. 고객이요. 고객은 로얄합니다. 고객이 생명입니다. 지금 고객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틀렸죠. 그래서 결국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닷컴 1세대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1994년도 조그만 인터넷 서점을 시작됐죠. 이 회사가 앞에 있는 다른 닷컴 회사를 다른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고객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영학자들이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네트워크 드리븐 컴퍼니 아니요. 저는 커스터머 드리븐 컴퍼니입니다. 커스터머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는 고객 정보 갖고 얘기했죠. 2000년도에 고객은 필요 없다 그럴 때 이때 어땠습니까? 제가 책 주문하면요. 포터의 책을 주문하면 바로 24시간 안에 메일이 날라옵니다. Yes, thank you for your selection. You chose Porter's compared advantage. I recommend you. 바바바. 이 책은 얼마고? 이 책은 얼마고? 신간 얼마고? 구간 얼마고? 너가 경영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경영 전략에? 이것도 있어. 2000년부터 그랬습니다. 아마존은요. 아마존은 1997년에 고객 구매 분석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마존도 똑같이 1세대처럼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많이 팔았죠. 그렇지만 포기하자는 게 뭡니까? 고객 데이터, 고객 분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존이 서점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유통은 아마존한테 물어보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A하고 G에 화살표 찍 그었지 않습니까? 오만함의 극치죠. 우리는 A부터 G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존나이제이션, 아마존피케이션 이게 곧 사전에 나올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존화 되는 겁니다. 아마존화 되는 겁니다. 왜요? 고객이죠. 지금도 아마존은 3분의 1 이상의 매출을 35%의 매출을 리코멘드 세일즈입니다. 추천 세일즈입니다. A라는 고객한테 너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것 같아? 이거 해보면 어때? 너 이거 샀지? 이거 하면 어때? 이거 어때? 다 뭐로 합니까? 고객 데이터입니다. 고객 데이터입니다. 아마존이 유통회사입니까? 아니요. IT 중에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키워드인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72%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아마존은 한국에서 죄송하지만 IBM,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KT, LG텔레콤, LG플러스, SK텔레콤을 다 합한 클라우드 매출보다 큽니다. 아마존 코리아가. 직원은 그들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렇죠? 뭡니까? 그들이 유통만 합니까? 전자 전시인 세스에서 아마존의 알렉사, 홈봇이 매장이 전시 코너가 부글부글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전자업체 리더들이. 저 키바라는 로봇도 있죠? 물리창고의 로봇이 전부 저걸로 됩니다. 프라이메어라는 드론도 있죠? 저게 다 뭡니까? 아마존만을 쓰는 게 아니라 업계를 혁신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뭐냐? 저는 아마존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결국은 고객이라고 보는 겁니다. 고객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공한 기업들,
살아남는 기업들의 공통점 뭐냐? 고객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고객 정보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모레퍼시픽 여러분들은 한류다 뭐 이렇게 일치적이라고 보죠? 아니요. 아모레퍼시픽이 갖고 있는 고객 정보가 몇 건인지 몇 명의 고객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년 7월부로 2,500만의 고객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2,5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라는 회사가 2011년에 망할 뻔했죠. 2012년에 꼬꾸라질 뻔했죠. 1조 적자를 냈죠. 그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습니까? 새로운 CEO가 고객 정보를 모았습니다. 지금 아마 베스트바이는 여러분 하이마트 같은 회사입니다. 미국의 베스트바이는 고객 정보가 7,5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가 7테라바이트입니다. 7테라바이트. 고객 정보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핵심입니다. 집 앞에 김밥집을 해도 중요하고요. 커피숍을 해도 중요하고요. B2B를 해도 중요하고요. B2C를 해도 전부 다 고객 정보입니다. 제가 질문하죠. 고객 정보 몇 건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마기 회사의 CEO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몇 명의 고객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15,000건, 15,000건의 고객 정보가 어떤 겁니까? 예, 배송지와 우리 산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고객의 컴플레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까? 고객의 컨택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까? 고객과 접촉된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No, 없습니다. 돌아가 보십시오. 시작은 이겁니다. 시장 분석은 공부지만 실행은 뭐냐?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입니다. 답은 고객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문제의 답은 어디 있어요? 현장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현지연물 그렇죠? 도요다의 회장이 했던 말이죠. 우리 문제의 답은 고객에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통적인 문제를 좀 알아보죠.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굽니까? 제가 워크숍을 할 때 컨설팅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고객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회사를 저는 아직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굽니까? 농약회사에 저희가 2년 전에 3달 컨설팅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저한테 우리 직원들이 고객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고객은 농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농약상이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좀 바로 잡아주세요. 얘기하죠. 112명의 영업직원이 있습니다. 리더들만 7명입니다. 인터뷰를 했죠. 고객이 회장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 매출이 농약상에서 나오는데 저보고 농민을 얘기하라뇨. 저는 몰라요. 뭡니까? 고객은 미래의 숙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농약상의 정보만 알아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고객을 취해야지만 비즈니스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컨슈머 프로덕트 구스입니다. CPG, 소비재 산업입니다. 소비재 산업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이마트에 동원 참치가 있어요. 이마트 입장에서 봤을 때 동원 참치의 평균 재고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고 기간을 그들이 재고로 가지고 있는 기간이 얼마라고 보여집니까? 그들 입장에서. 이마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마트에 있는 동원 참치의 평균 재고 기간이 얼마라고 봐요? 일주일 정도. 예,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 3일 정도요. 죄송하지만 이마트 입장에서 동원 참치의 재고 시간은 13초가 안 됩니다. 그들은 거기 있는 게 그들의 재고가 아닙니다. 이마트에 있는 동원 참치는 동원 참치의 재고고요. 이마트에 있는 농심은 농심의 재고고요. 이마트에 있는 CJ는 CJ의 재고지 이마트의 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에서 CEO에서 동원 참치 본사에 CEO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참치 캔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하죠. 내일 급하니까 한 박스 좀 보내주세요. 누가 갖다 주겠습니까? CEO가 갖다 줍니까? 아니요, 동원이 갖다 줍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통회사들이 날개를 펴는 겁니다. CPG 회사가 답답해 미쳐하는 겁니다.
CJ 우리 이제 이미 물러나지 오래되신 김진수 사장님이 저한테 2010년도에 맨날 그러십니다. 미치겠습니다. 우리는 햇반을 누가 먹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햇반을 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햇반을 1년에 몇 개 먹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야 하는 게 뭡니까? 포커스로 인터뷰가 어떻다 서베이를 하는 거죠. 고객을 안다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마트에 입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같이 일하는 회사에 하나의 맥주 수입을 했습니다. 맥주 수입하는데 마트에서 가격을 무조건 1,050원에 달라는 겁니다. 원가가 1,150원인데 1,050원에 갖다 놓을 거면 갖다 놓고 아니면 갖다 놓지 마 그러는 겁니다. 왜요? 고객과의 접점을 갖고 있거든요. 당장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미래는 고객의 접점에서 다 판가름 납니다. 고객의 접점에서 다 판가름 납니다. 지금은 채널을 통해서 파트너 통해서 비즈니스가 되니까 거기다 쳐다보고 있으면 되죠. 영원히 그러다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 언론사한테 얘기하죠. 언론사마다 35명에서 40명의 영업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800개에서 900개 정도의 보급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독자센터입니다. 한 사람당 35개에서 40개의 독자센터를 커버합니다. 질문합니다. 고객이 누구예요? 독자센터입니다. 제가 막 야단칩니다.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독자센터가 고객입니까? 아니요. 신문 보는 사람이 독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신문사는 여러분들이 한 달 됐는지 10년 됐는지 1년 됐는지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왜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농약상 얘기했죠. 보험회사는 어떻습니까? 보험회사 여기 계시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도 회사에서 볼 때도 우리의 파이낸스 플래너들이 고객입니까? 대리점들이 고객입니까? 아니요. 고객하는 사람들이죠. 첫째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돌아가 직원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막 혼동합니다. 난 내가 만나는 고객은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만나는 우리의 매출을 일으켜주는 대리점은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상대이지만 그들은 대리점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고객이에요. 그것을 논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끝없이 혼선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약회사가. 대표님. 내가 농약상 1년에 평균 거래 금액이 5억인데 그 농민 만나봤자 500만 원도 안 나는데 농민하고 무슨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관수장비 하나 팔아봤자 제일 큰 게 1,200만 원입니다. 농약상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면 무조건 5억씩 해주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아니요. 고객을 만나야지 비즈니스의 틀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해주실 게 뭐냐? 우리 회사의 고객이 누구냐? 모호합니다.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객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고객 정보를 가져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B2B. B2B 고객이 기업입니까? 이게 또 다른 코미디입니다. B2B 비즈니스의 고객이 기업이라는 생각이 영업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회사는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라는 고객이 어디 있습니까? KT라는 고객이 어디 있습니까? 정경련이라는 고객이 어디 있습니까? 정경련 안에 누가 있죠? 삼성전자에 누가 있죠? 누가 있죠? 누가 있죠가 고객이지. 홍길동이 고객이지 삼성전자가 고객입니까, 여러분? B2B는 어떤 회사도 이걸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B2B는 옛날엔 그래도 됐습니다. 왜요? 의사결정자 극히 제한된 몇 명밖에 없었거든요. IT 하는 사람들은 전산실에 있는 관리자들 몇 명만 알면 됐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스페인이 넓어졌습니다. 마케팅 리더도 전략하는 사람도 파이낸스도 공장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의사결정에 들어옵니다. 옛날처럼 one single enterprise account number를 가지고 고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고객이 누굽니까? 제가 B2B 하는 회사한테 꼭 물어봅니다. 고객의 몇 명의 고객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저한테 황당해야 합니다. 네? 몇 명이라뇨? 몇 개 회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 회사의 몇 명의 고객 정보를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인디비주얼라이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B2B 비즈니스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는 고객을 개별 고객으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움직이잖아요. 요새는 여러분들 커리어 한 번에 끝납니까? 또 움직이잖아요. 그럼 코드를 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숙제다.